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노동 강도에 비하면 수익은 많지가 않습니다. 직원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. 왜? 그만두면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. 나름대로 좀 된다고 하니까 6개월 안에 수제버거 2군데가 또 나타났어요. 배민의 리뷰를 1등 하면서도 불구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던 점. 점포도 운영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메뉴 개발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.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게 외식 산업이에요. 그럼 한 달 임대료가 350만 원인데 거의 3분의 1은 문을 닫는 거죠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리나라 음료 프랜차이즈 하면 뭐 주스라든지 공차 많잖아요. 가보시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평, 7평, 뭐 직원들 한 4, 5명이 그냥 막 바쁘게 움직이는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 KTX 역사나 이 공항 쪽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다행히 이제 이분도 나이 50대 중반인데 마땅히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퍼레이션이 심플한 이제 음료 프랜차이즈를 한 거죠. 지인을 통해서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365일 오픈이에요. 문을 닫으면 쫓겨납니다.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오픈하고 저녁 늦게까지 오픈해야 돼요. 고속도로 휴게소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보세요. 욕하죠. 그러니까 최소한 8시에서 10시까지는 해줘야 돼요. 저녁 8시에서 10시.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노동 강도에 비하면 수익은 많지가 않습니다. 이 케이스도 뭐 직원들 몇 명 데리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한식이나 중식 이런 쪽은 다 반대를 해서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니 오퍼레이션 심플한 이제 이 음료 쪽으로 이제 뛰어든 거죠. 그리고 투자비도 얼마 안 들어요. 왜냐하면 이 휴게소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. 그 대신 수수료가 높습니다.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인천공항, 김포공항, 역사,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쪽에 매니지먼트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알아요. 그래서 그쪽은 쉽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쉽게 나올 수도 없고 수수료가 되게 높다는 것. 높은 만큼 그 대신 보증금도 없고 매출은 쉽게 유지가 되는 거죠.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프로모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왜? 몰려오시는 고객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면 이게 돈이 되는 곳이 휴게소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원가는 이제 음료기 때문에 한 25%, 그 다음에 임차료가 42%예요. 여기에는 뭐 전기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인건비, 자기를 제외한 인건비가 한 15%.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15% 정도. 수익률이 15%면 작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매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. 사실 50대 중반이 한 달에 400 어디서 벌겠습니까? 못 벌어요. 그래서 이분은 주 6일 이상 근무해요. 외식하시는 분들 주 5일 근무 없습니다. 대부분 주 7일 근무해요.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. 돈을 버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일한 만큼 인건비를 세이브하고 그 시간만큼 돈을 제가 못 쓰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. 표현이 좀 맞질 않겠지만 안 써서 돈을 벌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더 뛰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. 남들처럼 뭐 놀고 쉬고 못 벌어요 돈.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월급쟁이 하시는 게 나아요. 그런 이제 휴게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. 휴게소 가보시면 보통 이렇게 뭐 한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. 그 안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점포마다 이제 배정을 주죠. 뭐 여기 기숙사, 여기. 그러면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해요. 안 그러면 아침에 6시에 고객이 오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?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근무를 잘 못해요. 자세히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차를 몰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줘야 됩니다. 사람 채용하는 게
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직원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. 왜? 그만두면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. 그만두면 자기가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돼요. 그럼 더 힘들죠.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철저하게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런 장점은 있어요. 좀 충격적이었던 게 수제버거에 네. 대한 사례였습니다. 수제 여기는 또 잘 장사가 잘 됐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맞이를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어요? 이 수제버거를 운영했던 친구가 아마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평촌이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수제버거가 유행이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매뉴얼, 레시피를 배운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창업하는 케이스인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점포에서 500m에서 1000m 이내에 고객들이 매출의 한 7, 80%를 차지하는데요. 이분이 오픈한 장소는 1100가구 정도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5%밖에 고객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. 대부분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로 시키다 보니까 배달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밤늦게까지 영업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쉴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배달료는 많이 나오고 매출은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. 자기가 30일 동안 일을 했으면 최소한 400만 원 이상 가져가죠. 왜? 휴일 근무하기 때문에. 근데 자기는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수제버거는 아시다시피 100% 소고기입니다. 그럼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패티가 33%예요. 그 당시에 소고기 가격이 되게 폭등을 했어요. 그럼 이거를 일반 업자들은 커버를 못 해요. 프랜차이즈 같으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좀 텀이 있죠. 근데 바로바로 구매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바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 지역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나름대로 좀 된다고 하니까 6개월 안에 수제버거 2군데가 또 나타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배민의 리뷰를 1등 하면서도 불구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던 점 되게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개인 브랜드를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메뉴 개발이에요.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메뉴를 개발하지 않습니까? 근데 개인은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. 점포도 운영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메뉴 개발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기존에 했던 레시피 가지고 활용하다가 뭔가 자꾸 신제품을 내야 되는데 내는 타이밍이 늦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1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좀 안타깝습니다.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철저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생활의 달인에서 보시면 뭐 몇십 년 동안 한 아이템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남들이 흉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. 근데 대부분의 이 아이템은 금방 카피가 가능해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브랜드보다는 초기에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고민한 아이템이 있으면 남들이 흉내 낼 수 없으면 그때 자기 브랜드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카피돼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.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게 외식 산업이에요. 내가 과연 저 식당을 운영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? 대부분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죠. 자,
우리가 학교 다닐 때 1등에서부터 꽁지가 있잖아요. 그럼 외식에서도 1등부터 꽁지가 있어요. 왜 꽁지겠습니까? 경쟁력이 없는 거죠. 1등에 비해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.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뛰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90% 이상 망하죠. 그렇죠. 끊임없이 경쟁이죠, 인생은. 아, 그럼요. 근데 외식 사업은 정말 바로바로 그게 더 나타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된다면 금방 옆에 생겨요. 패주기도 못해요.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외식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가봐야 되잖아요. 이 체면상 또 못 가요. 가서 시켜보고 먹어보고 얘가 왜 우리 집보다 나은지 비교하고 그럼 나도 또 노력을 하고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해요.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에 또 커피 전문점 사례. 예, 참 이 커피 전문점은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하는 가게예요. 뭐 남편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소일거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과거에 이제 일산에서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설렁역 뒤쪽에 한번 해보면 돈을 좀 벌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이 투자를 한 케이스예요.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개인 창업하신 분들은 이 점포 운영 매뉴얼이 좀 약해요. 관점이 좀 미흡합니다. 코로나 시기에는 보통 저녁에 다 일찍 하는 문화잖아요. 라이프 스타일이. 그리고 주말에 일도 안 하고. 그런데 이제 여기다 뛰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영업을 안 합니다. 유동인구가 없어서. 그 다음 평일에는 7시에 문을 닫아요. 그러면 한 달 중에서 22일을 영업을 해요. 그럼 한 달 임대료가 350만 원인데 거의 3분의 1은 문을 닫는 거죠. 그리고 또 우리 고객 특성상 한번 갔는데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? 다시는 안 가요. 이게 우리 고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매출액이 1,000만 원이었어요. 지금은 700만 원입니다. 또 줄었어요. 그래서 이 점포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점주분이 동탄에서 출퇴근을 하세요.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두 번째, 커피 브랜드는 이 로열티가 있습니다. 빅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 제품이 뭔가 특이해야 되는데 평범한 커피예요. 이 점포를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야, 여기 잠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. 이 고객인 거예요. 찾아와야 되는데.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객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임차료는 강남이잖아요. 350만 원입니다. 매출 1,000만 원에 350이면 35%예요. 보통 우리가 임차료는 10%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매출이 높을수록 임차료율은 떨어지거든요. 근데 매출이 낮으니까 임차료율이 30 이상 되는 거죠. 여기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양수 양도를 하려고 내놨는데 불경기라서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뭐 그렇고 문 닫기도 그렇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점포는 늦게까지 영업하고 주말에도 오픈해서 아, 여기는 항상 가더라도 문이 열려 있구나. 그런 이미지를 일단 심어줘야 돼요. 그리고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그때 매도를 해야지 매출이 다운될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때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안 될 때는 누가 하겠습니까? 그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.